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4월 23일 석유 관련주와 화학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유화학, 특히 SO일, 금호석유, GS,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 전쟁에서 유가 하락에서 유가 쇼크에서 그대로 피를 봤던 종목이고, 이수화학, 효성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애경유화 역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라는 표현도 좀 그렇네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팩트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팩트는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까지도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서비스업이랑 운수 창고로 분류되어 있는 항공주. 항공주에도 대량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자금 수여를 진행해주면서 리스크가 상쇄돼가지고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는 진짜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초점을 맞추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팩트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었던 유류 소비 감소. 이것이 유가를 하락시켰던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4월 8일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었고 4월 15일에 발표된 재고량은 역대급,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역대급 재고량이라서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20달러를 깨고서 폭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새롭게 발표된 주간 원유 재고는 4월 8일 수준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20% 이상 감소한 원유 재고량을 보여줬어요. 이 말은 감산이 효과적이었거나 아니면은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데 어떠한 발생 포인트가 있었다.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 데에는 당연히 원유 소비량이 증가하면은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장이 재가동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의 유류 소비가 증가했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감산합의는 앞으로의 유가 상승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사실이다. 여기에 결정타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 트럼프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의 자리를 잡고 있는 쉐브론이라고 하는 미국 석유 기업한테 원유 생산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감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쉐브론한테는 악재이지만 미국의 그리고 세계적인 원유 시장에서는 원유 생산 중단하면은 감산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호재로 발생이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1타 2피입니다. 쉐브론한테는 악재이지만 미국은 원유 감산 효과도 불러일으키면서 베네수엘라까지 물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어차피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3파전으로 진행되는 원유 전쟁에서, 유가 전쟁에서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들은 다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유가 하락에서 맞이하는 좀 안 좋은 결말. 트럼프 행정부가 원유 생산 중단하라고 해서 사업 철수 명령을 내린다라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그 결말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가 조금 더 먼 미래에 나타날 게 앞으로 당겨졌다라는 거. 이 정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감산 효과를 일으킬 만한 포인트가 발생됐고, 그리고 실제로 원유 재고량도 유가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분도 해소가 되고 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셧다운 해제가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공장을 재가동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누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5월 1일에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공식적으로 공장 재가동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유화,
석유 관련주와 화학 관련주에 반등이 출현되는 게 맞는 거죠. 석유 관련주들은 이제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받아놨었던 원유 정제해가지고 다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었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재료비가 많이 낮춰진다라는 겁니다. 마진율이 더 커지면서 이번 1분기, 2분기 때 유가 폭락했을 때 사둔 원유로 가지고 장사를 하면은 높은 마진율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산모사 효과라서 얼마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반기 가서 이제 마진율이 좋았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또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을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상승률은 이전처럼 이런 가파른 각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요. 석유화학에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거,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야 가능하겠지만, SOL 같은 경우에도, GS 같은 경우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은 하지만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거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 거 원유 재고 발표까지 나왔는데 거기서도 감소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셧다운 해제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유가 $20 시대를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게 거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워낙 커서 하루에 막 $2~3씩 변동성을 크게 보이니까 요거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요 구간 지나고 나서 점진적으로 반등이 온다. 안 좋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L자형을 예상해 드렸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U자형 반등을 예상해 봅니다. 차근차근 올라와 줄 건데 원유 재고량은 이때와 같습니다. 이때 재고량과 이때 재고량이 같은데 유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요거 가지고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때 원유 재고량과 지금 원유 재고량이 같으니까 유가가 $25까지 상승하겠네? 이게 아니에요. 더 따져봐야 될 거는 이때 유가 소비량과 이때 유가 소비량을 따져보게 되면은 둘 다 도찐 개찐이다. 독인 개긴이라서 유가 소비량이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또 확인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이슈가 셧다운 해제니까 그것을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유가 관련해서 뭐 대형주를 추천해드리기도 좀 그래요. 혹시라도 테마 쪽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